다음은 최강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책 얘기 한 가지만 확인하죠. 앞으로 4개월이 지나면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후보자의 일관된 견해인 거죠. 네, 제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구체적인 방향은 없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수사와 기소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판시한 건 알고 있죠. 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예, 예, 포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잘 읽어주기 바랍니다. 자, 여태 답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해요. 그 누차 얘기하지만 공직 후보자의 자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게 된 것은 후보자의 공헌이랄까 업보라고 할까 이게 큰 면에 있어서 묻는 저로서도 참 유감입니다. 편법하고 반칙은 없었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싶은 겁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편법과 반칙은 없었다. 제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상황이라든가 편법과 반칙은 없었다라고 계속 말했기 때문에 예. 그걸 그 입장을 유지합니까? 자,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편법과 반칙이 있었다 없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죠. 제가 알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편법과 반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약탈적 사이트에 올리고 논문의 공동 저자로 돼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확인을 해주고 본인이 썼다고 하는 논문의 속성이 확인되고 이런 것들이 편법이 아니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절 논문이라고 지금 밤의 뉴스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작권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책인 것처럼 실었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확인을 하고 또 있던 거 지우고 이런 것들이 반칙인 것이죠. 그것을 통상의 이해와 달리 계속 그렇게 강변을 하게 되면 압수수색을 하고 더 깊은 수사를 해서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게 후보자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변명하던 입장이었어요. 상황이 또 하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황이 다릅니까? 지금 2학년이라서 입시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강변하는 것만으로는 후보자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계속 고등학교 때 뭐 일기장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압수를 당한 당사자가 지금 일정표가 들어있는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일기장이 영어로 다이어리 아니에요? 이런 부분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유지가 되어야 하고 남이 하면은 수사 회피가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대에 적어도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피의자는 휴대폰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호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것이 되겠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진술 거부권을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한동훈의 시대에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굉장히 어렵게 설정해서 안 알려주시면 되겠다는 꼭 제 얘기입니다. 시대에만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걸 선언하고 법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자 다른 입법 정책에 관해서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한 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다른 공무원들이 시국 선언을 하면 집단 행동으로 처벌을 한다. 본인이 무혐의를 받은 것은 결백이 밝혀진 것이고 법원에서 검사의 기소가 잘못이라고 무죄가 나면 그건 견해 차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검사들이 많고 법원에서 징계가 합당하다,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 그걸로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해도 그건 2심 진행 중이다라는 말로 변하고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알 권리에 해당하고 본인이 피해를 입으면 이건 악의적인 보도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중된 권력을 행사하는 우리 검사가 재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기는 일이 검사가 직업상 가장 피해야 할 일. 지금 1시간쯤 전에 이제 당선자에서 대통령으로 바뀌신 분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검사가 아니고 뭐라 그러셨죠? 깡패라 그랬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해서 공소권 남용으로 확정된 사건이 작년에 있었죠. 알고 있죠?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징계를 받았는데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지명이 되고 그 검사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불명예스러운 일을 한 사람은 지금 새 정부에서 영장할 것이다라는 추측 기사가 나오고 게다가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를 하고 앞으로 새롭게 태어난 검찰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한
과거 문무일 총장의 다짐을 조금이라도 이행할 수 있는 기미는 지금 전혀 보이질 않는단 말입니다. 네. 앞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출석한 분들이 소위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한동훈 검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담당 검사에게 메신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서 압박하고 총장 본인이 이례적인 행동으로 위협적인 모습까지 보여가면서 감찰을 방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언이 되고 있고,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본인이 역사에 남기고 싶다고 했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관련 당사자들이 지금 원고와 피고로서 지금 2심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 그걸 본인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최측근이기 때문에 총장께서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관여하는 바람에 그 징계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법원이 그대로 징계 사유를 받아들였다는 점,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볼 것이고, 그런 점들 때문에 후보자는 앞으로도 장관으로서의 자기 적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